자,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품질 평가에 관련된 접근법 책에는 이걸 이론 또는 모형이라고 설명을 해놨어요. 468쪽부터 472쪽까지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도 이론이나 모형이라고까지 얘기할 건 없고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머릿속에 하여튼 다 떠올려 보세요. 모든 전자적인 것들이요. 품질 평가는 일단 소비자, 고객, 국민, 주민, 시민들이 하는 건데, 자, 이건 이제 이런 거예요. 첫 번째가 기대 일치의 이론이라고 얘기합니다. 마케팅에서 이게 많이 나오는 얘기죠. 나는 저거 사용하기 전에 기대치가 있어. 나는 기대치가 100이라고 해요. 근데 사용을 해보니까 100일 수도 있지만 80일 수도 있고 최악의 경우는 마이너스 100일 수도 있어요. 이게 기대 일치에 관련된 접근 방법이에요. 이건 근데 인터넷 전자정보만 했습니까? 아니죠. 이거는 아주 고전적인 경영학 마케팅에서 다루는 얘기예요. 너무 뻔해서 얘기할 게 없잖아요. 자, 여러분이 이제 여러 가지 쇼핑몰 같은 거 딱 보다가 이제 나 너무 이 옷이 예쁘다. 그 다음에 나는 저거 있으면 내가 좀 멋있어 보일 것 같은데. 기대. 다 찾아보잖아요. 상품 후기. 자, 상품 후기를 잘 올려주는 아주 자발적인 충성 고객도 있지만 홍보 차원에서 또 그런 거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자, 제가 이걸 써보니까요, 어떻고요, 해서 사진 글 쓰고, 사진 글 쓰고, 사진 글 쓰고, 이런 것들이요. 그리고 지금 자꾸 품질만 얘기해서 그런데 우리 먹는 거 생각해보자. 먹는 거. 자, 나 저기 진짜 가서 먹고 싶은데 기대감. 엄청난 기대감을 가지고 있죠. 자, 먹고 나서의 어떤 이야기들, 느낌들, 맛이 있다 없다, 이런 거. 이게 기대 일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이상 어떻게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이 기대감을 만약에 이런 게 사실 가장 좋은 거죠. 별 생각이 없었어요. 별 생각 없이 그냥 앱을 다운받아 썼는데 이게 너무 좋아요. 심지어 무료예요. 사용 전의 기대는 한 30밖에 안 되는데 사용을 해보니까 이게 100이 아니라 200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이거 괜찮네? 이제 경영하시는 분들의 어떤 사고방식에서는 이게 제일 좋은 거예요. 크게 단가, 원가를 들이지 않고 뭔가를 제품 만들었는데 이게 굉장히 반응이 좋아요. 너무 좋죠. 왜냐면은 투입되는 돈이나 인력이나 어떤 이런 것들이 투입이 적고 산출이 많으면 좋은 거잖아요. 이게 기대일치는 이런 개념을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이제 기대 가치라고 하는 거 있어요. 이건 이제 사용자가 과거의 거하고 자기가 비교하는 거예요. 사용자가, 이게 예를 들어서 난 휴대폰, 5년 전에 그게 훨씬 좋았는데, 지금 거보다 5년 전에 훨씬 좋았대요. 과거 경험과 비교하는 거. 자, 그 다음에, 내가 저번에 그 음식점을 갔는데, 저번 10년 전과 지금이 맛이 다 똑같아. 너무 좋아. 이 기대가치의 개념이에요. 철저하게 이건 마케팅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 지금 기대가치에 관련된 접근 방법은, 이게 사용자 중심이에요. 확실하게. 자, 근데 이게 반드시 옳다고 정답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자, 뭐냐. 그 사람의 만족도가 원래 높아요. 그러면 웬만큼 좋은 서비스로는 이 높은 거를 맞춰줄 수가 없다고. 그래서 아까 직전 영상에서 뭐라 그래요? 부가 서비스라는 개념이 그래서 등장하는 거죠. 원래 만족도가 높은 사람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이 평범한 서비스는 안 돼. 그러니까 부가 서비스를 동원하자. 이런 개념들이요. 자, 이게 그래서 기대 일치, 기대 가치 이 두 개의 얘기는 아주 고전적인 경영학에서 나온 얘기들입니다. 이건 정부로만 따져서는 좀 이해하기가 좀 오히려 불편할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이런 게 있어요. 또 정부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예전 게 편리했는데 이거 왜 바꿨어? 예전 게 편리했는데 이거 왜 바꿨어?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홈페이지 이제 개편하거든요. 보통 이렇게 메인 페이지의 대문을 좀 이렇게 바꿔요. 계절마다 바꾸는 경우도 많고 그래요. 우리나라는요. 저번 게 훨씬 예뻤는데 왜 지금 거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래, 맞아. 저번에 그거는 진짜 솔직히 너무 아니었잖아. 이번에 잘 바꿨어. 그럴 수도 있잖아요. 아주 이게 다 직관적인 품질 평가입니다. 자, 그리고
이런 전자적인 품질, 정부가 전자적 수단으로 서비스하는 이런 품질이 정부 전체 정책이나 이런 사업에 영향을 주고 그게 국민 만족에 국민 신뢰를 얻는 길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맞아요. 이 말이 맞는데 이게 이런 좀 상당히 일반화의 오류를 저지를 수도 있는 걸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정부에서 만든 앱을 다운받아서 사용을 해요. 별로야. 이게 근데 별로예요. 그럼 별점 테러 당하잖아요. 별점 별 1. 가끔 최악이면 별 1도 아깝다.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것이 뭐 정부가 이거 돈 들여서 일하지도 못하네. 이런 거 만들었다고? 분명히 그 앱에 관련된 것만 평점이 낮은 거고 그 앱이 문제가 있는 건데 이걸 확대 해석하잖아요. 전체 정부가 문제가 생긴다고 이렇게 되면요.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이게 아주 사소한 것 같은 이 하나가 전체 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정부 신뢰에 불신 이런 거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야 이거 저번보다 좀 많이 개선됐다. 저번에 좀 복잡했는데 이제는 뭐 편하네. 이번에 좀 괜찮아. 일 좀 한 것 같은데. 이러면 신뢰가 또 전체가 또 신뢰가 생기는 거예요. 자, 우리 재난 그 알림 계속 오잖아요. 요새 지금 바이러스 문제 때문에요. 사람들이 뭐 자주 울려도 안 울리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자주 오잖아요. 어떤 사람은 뭐 처음에는 처음에 이 앱이 처음 생겼을 때 이거 무슨 수업 듣고 뭐 하는데 이게 왜 와? 이렇게 불만이 좀 있으셨죠. 근데 지금 불만 없을걸요? 오히려 안 오면 불안해. 우리 동네에 뭔가 생겼나 봐. 가끔 회의할 때 보면 전부 다 삐 진동소리 나잖아요. 한 100명 모여 있는데. 그럼 다 보잖아요. 뭐 그거 가지고 뭐 어떡해요. 근데 그런 거 하나가 전체 정책과 정부 신뢰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이 전자정부는 이게 사실 개발자하고 이 유지보수 관리자들이 이게 고생하는 거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나 이거 진짜 어쩌다 한번 실수 딱 했는데 이게 엄청난 비난으로 돌아올 경우. 그리고 차라리 내가 잘못했으면 나만 욕먹으면 돼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정부 전체. 그 어떤 구청, 시청, 공공기관 그 전체가 욕을 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참 난감한 분야입니다. 실제적으로 봤을 때는요. 그리고 지금 얘기하는 거는 전부 마케팅 접근법이에요. 전부 마케팅의 접근법이고 회사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대기업이고 뭐 중견기업이고 중소기업이고 회사가 너무 좋아요. 정말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참 좋은 회사 다니고 있는 건데 제품이 별로야. 그 제품을 이 별론데? 이게 뭐야 이거? 그러면은 그 제품 하나 때문에 아무런 잘못도 없는 그 회사 전체의 이미지가 이게 다 망가져 버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제품이나 서비스 같은 거는 사소한 거 하나가 전체 판도를 바꿀 수도 있고 사소한 거 하나가 그냥 완전히 하늘에서 땅으로 땅에서 하늘로 이게 다 연결이 된다는 거 정도를 한번쯤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오늘 매일 계속 영상마다 말씀드리는 건데 오늘 배우는 내용은 전자정부를 떠나서 생각하시면 참 이해하기가 쉬운 것들입니다. 그리고 관리자, 개발자 이런 사람들이 이런 어떤 고충이 있을 수 있다는 거를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또 계속 영상을 마지막 영상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